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버리지로 돈 벌었어. 레버리지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머릿속에 딱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적은 돈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마치 마법 같은 기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레버리지는 돈을 복사하는 기술이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레버리지는 돈을 복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수익과 손실을 동시에 키우는 기술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레버리지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가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투자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먼저 레버리지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레버리지는 영어로 레버레이지인데 이 단어의 뿌리는 바로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다들 아시죠?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배우셨을 겁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원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절대 들 수 없는 커다란 바위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근데 긴 막대기를 바위 밑에 끼우고 끝을 힘껏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그 무거운 바위가 들립니다. 매 힘은 똑같은데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금융에서 말하는 레버리지도 정확히 이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작지만 더 큰 돈을 움직여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좋은 기술처럼 들리죠? 그런데 지렛대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반대쪽이 있습니다. 지렛대를 잘못 사용하면 바위가 오히려 내 쪽으로 굴러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가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손에 1,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1,000만 원으로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그 주식이 10% 올랐습니다. 자, 그럼 얼마를 벌었을까요? 1,000만 원의 10%니까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투자 원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익. 수익률은 10%입니다. 말끔하죠? 이건 레버리지 없이 내 돈만으로 투자한 경우입니다. 이번엔 레버리지를 사용해 봅시다. 내 돈은 똑같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1,00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2배의 레버리지입니다. 내 돈의 2배를 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10%가 올랐습니다. 이번엔 얼마를 벌었을까요? 2,000만 원의 10%니까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까는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200만 원이 됩니다. 수익이 딱 2배가 되었죠. 근데 잠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갚아야 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자는 일단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 지금은 레버리지의 기본 원리에 집중해 봅시다. 수익만 놓고 보면 확실히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이득처럼 보입니다. 같은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수익이 2배니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모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레버리지 당연히 써야지. 왜 안 쓰고 있었지?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번엔 반대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아까와 똑같이 2,000만 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10%가 올라간 게 아니라 10%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를 잃었을까요? 2,000만 원의 10%니까 2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원래 돈은 1,000만 원이었거든요.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빌린 돈입니다. 빌린 1,000만 원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잃었으니까 남은 돈은 800만 원이 됩니다. 처음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8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익률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입니다. 시장은 10% 떨어졌는데 내 돈은 20%가 사라진 겁니다.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면 1,000만 원에서 10% 손실이라 900만 원이 남았겠지만 레버리지를 쓴 순간 800만 원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손실이 2배가 된 거죠. 이게 레버리지의 진짜 얼굴입니다. 수익이 2배이면 손실도 2배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소에 시속 60km로 달리던 분이 어느 날 시속 120km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확실히 빨라집니다. 그게 레버리지의 수익 측면입니다. 근데 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60km로 달릴 때와
120km로 달릴 때 충격의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빠를수록 더 멀리, 더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그 피해도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레버리지가 딱 이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반대로 흘러가면 그 피해도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레버리지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부동산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봅시다. 매도는 1억이고 나머지 2억은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입니다. 매돈 1억으로 3억짜리 자산을 산 거죠. 만약 그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서 3억 3천만 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내 원금은 1억이었는데 3천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30%입니다. 시장은 10% 올랐지만 내 수익률은 30%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가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1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이 내려가서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내 원금 1억에서 3천만 원이 사라졌으니 수익률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시장이 10% 하락했는데 내 돈은 30%가 증발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레버리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용거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증권사에서 내 계좌에 있는 돈 이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내 계좌에 500만 원이 있는데 증권사에서 500만 원을 더 빌려줘서 총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코인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10배 레버리지, 심지어 100배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100배 레버리지가 뭐냐면 내 돈 100만 원으로 1억짜리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만약 1%만 올라도 내 돈이 2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1%만 내려가면 내 돈이 전부 사라집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청산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이 시장이 딱 1% 하락하는 순간 영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이득과 손실을 키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버리지에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같이 작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갚아야 할 이자가 쌓입니다. 부동산 대출이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고 주식 신용거래면 일별로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만 따질 게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지금 당장은 매려갔지만 6개월 후엔 분명히 오를 것 같다고 해봅시다. 근데 신용으로 산 주식이라 이자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을 버틸 자금이 없으면 오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합니다. 결국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손실을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가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 위험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관리해야 하거든요. 이번엔 심리적인 측면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사람의 심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내 돈만으로 투자할 때와 빌린 돈을 합쳐서 투자할 때 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압박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돈 1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10%가 떨어지면 10만 원 손해입니다. 좀 아깝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죠. 근데 빌린 돈까지 합쳐서 10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10%가 떨어지면 100만 원 손해입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빌린 돈이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해집니다. 그 조급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이 섞이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된다고요. 레버리지는 이 감정의 진폭을 엄청나게 키웁니다. 수익이 날 때 희열도 2배이지만 손실이 날 때 공포도 2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팔고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쓸까요? 왜 큰 기업들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게 문제입니다. 칼을 생각해 보세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칼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셰프는 칼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칼을 아무 훈련 없이 처음 잡은 사람이 마구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는 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능숙한 투자자에게는 수익을 키우는 강력한 도구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신을 해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어떻게 다룰까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그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레버리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설령 그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9억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조금만 잘못되어도 전 재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둘째로, 그들은 수익이 났을 때 레버리지를 줄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면 오히려 레버리지를 더 늘립니다.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났을 때 빌린 돈부터 갚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셋째로, 그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먼저 계산합니다. 이 투자가 완전히 실패하면 얼마를 잃는가,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수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과 손실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 장기적으로 누가 더 살아남을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번엔 레버리지와 관련된 역사 속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04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위기가 왜 그렇게 크게 터졌는지 아세요?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자기 돈의 30배, 40배를 빌려서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니까 다들 돈을 벌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했으니까 수익도 엄청났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상황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자기 돈의 30배를 빌려서 투자했으니까 조금만 내려가도 엄청난 손실이 났습니다. 그 손실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한 금융기관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게 전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진 겁니다. 한 나라,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레버리지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지구 전체를 뒤흔든 거죠. 이게 레버리지의 무서움입니다. 달라갈 때는 모두가 천재처럼 보이지만 무너질 때는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투자가 완전히 실패한다면 나는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레버리지는 아직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자 비용을 포함한 진짜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로 수익률이 2배가 됐다고 좋아하는데 이자를 빼면 생각보다 이득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를 쓰면 그 잠깐의 하락도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로, 레버리지 비율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한 분이 갑자기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건 수영도 못하면서 갑자기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레버리지에 관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똑똑할 필요는 없지만 살아남아야 한다고요. 이 말이 레버리지에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레버리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투자자는 한두 번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큰 손실을 맞아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반면에 레버리지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투자자는 천천히 자산을 키워나가면서 시장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투자는 일시적으로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자산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으려면 레버리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핵심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레버리지는 돈을 복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수익과 손실을 동시에 키우는 기술입니다. 2배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입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는 도구입니다.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자산을 빠르게 키울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자산을 빠르게 잃게 됩니다. 레버리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준비 없이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손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확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시장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의미를 이해한 순간부터 여러분의 투자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렵고 복잡한 경제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